예, 로얄마스터 이상국입니다. 아, 금방 우리 유경 총장님이 잠깐 짧은 멘트를 하셨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제가 옛날에 다른 데서 네트워크 할 때, 거기 최고 리더가 강의한 게 있었어요. 강의한 제목이 뭐냐면은, 효과적으로 멤버십을 일으키는 방법. 그래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멤버십을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원하는 것이 멤버십 많이 만드는 걸 원하잖아요. 그죠? 효과적으로 멤버십을 일으키는 방법. 그래서 그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제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음, 어,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거를 자기가 알았으면 자기가 벌써 더 성장하고 완전히 끝날 판인데 그 효과적인 멤버십 일으키는 방법을 잘 아시는 분은 자기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나 그랬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 멤버십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하는 강의가 저는 옛날에 들었더니 맞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결국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아, 이 기초에 충실해라. 어? 효과적으로 멤버십을 일으키려면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는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요. 자기의 조그만 능력으로 조금만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서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자기 능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애터미도요. 어느 선까지는 자기의 능력으로 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능력으로 성공을 하는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내 능력 갖고만 성공을 한다면요. 아마 잘난 사람들, 옛날에 애터미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선까지 가다가 정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결국은 정체한다는 건 뭐냐면요.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만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꾸준한 성장이 중요한 거죠. 꾸준한 성장. 꾸준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꾸준한 성장은 결국은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합심을 해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협력하고 합심하려면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어떤 겸손한 자세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세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냐면요. 결국은 내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초심을 잃지 않는 그 자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 분들은 결국은 애터미에서 다 지금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누가요? 이정미 로얄 마스터요? 잠깐 강의를 하셨지만은 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만나면요. 자꾸만 너무나 처음부터 큰 것을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정치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새로 바뀌었죠. 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당부하는 얘기가 큰 프로젝트만 하려고 하지 마라.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을 많이 해라. 응? 해야 될 작은 것을 많이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성과가 더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우리 애터미 사업하고 딱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는 작은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작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나서, 아, 내가 이 일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성공의 8단계처럼 해달라면은, 처음에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마음속으로 결단돼야 되고, 명단 작성도 해야 되고,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가장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아, 그 꿈이, 목표가 무슨 뭐 상관 있느냐, 내 성공하고, 결단? 나는 어차피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했다. 뭔 결단이 필요하냐. 그냥 사람은 어디 가서 큰 사업자,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말하는, 대바리들 몇 명 데려다가 딱딱딱딱 내 밑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쭉쭉 하면은 나는 결국은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고 자꾸만 엉뚱한, 그냥 그것은 큰 것도 아니에요. 엉뚱한 곳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서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업을 하다 보면요, 금방 뭐 우리 유인 총장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다 돼요? 응?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됩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 말이라면은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들어요, 말을. 그죠? 그러니까 내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의도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것들을 무엇을 갖고 내가 극복을 하느냐 이거죠. 그 내 말이라면 다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의외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요. 내 말이라면 다 들을 것 같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런 상황이 오면요.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거절당할 때보다 상처를 어떻게 보면 더 받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내가 옛날에 자기한테 내가 해준 게 있는데, 어? 내가 정말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그런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할 때 많은 거 봐줬는데, 야, 네가 나한테 뭐 뭐라 그러죠? 속된 말로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상처를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될 때는 저는 항상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파트너가 많이 계신 분도 계시고 파트너가 없이 내가 맨 밑에서 내 라인의 맨 밑에서 지금 막 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 어떻게 파트너 한 분 나오면은 기분이 어때요? 응? 그분이 새로운 어떤 사업자가 나와서 그래 나도 한번 애청에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했을 때 그 파트너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응? 막 너무 막 이뻐 죽겠지 않아요? 너무 좋고? 야, 이 사람 내가 진짜 제대로 내가 열심히 도와줘갖고 꼭 나와 같이 성공을 같이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은, 아이고, 나왔으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 돈 버는데 좀 보태줘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어? 너무 좋잖아요. 파트너 한 명 나오면요. 온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아요. 특히, 특히 이제, 이렇게 한 줄이 심 있는데, 한 줄이 심 있는데, 좀 있는데, 한 줄이 이제 파트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한 줄만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반대쪽에 누군가가 나와서, 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 파트너에 대한 생각이 대부분 사람들은요, 정말 이 사람 내가 열심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줘가지고 성공하는데 내가 일조를 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저 같으면요, 그냥 이렇게 후 부르면 날아갈까? 어? 그런데 이제, 사업을 이제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내 맘대로 또 안 돼요, 그 파트너도. 그죠? 내가 이렇게 좀 안내하는데, 이렇게 좀 오면 좋겠는데, 자기 맘대로 일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처음에 그 마음이, 그 사랑했던 마음이 또 이렇게 변질이 돼, 변해요.
변해가지고 요거 봐라 내 말도 안 듣네. 한마디로 뺀찌하노. 어? 요렇게 또 좀 또 속 좁은 변댕이처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뭐 저도 사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라고 다 이렇게 포용하겠어요. 뭐 마음에 안 들면은 기분도 나쁘고 하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정말 항상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내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스폰서에 대한 고마움, 내 파트너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사람한테 대한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절대로 좀 잊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낮아져가지고 자꾸만 스폰서도 섬기고 파트너도 섬기고 이렇게 겸손하게 일을 하다 보면요.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뭐 어렵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것을 여러분들 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시려면요. 큰 것만 바라보고는 성공을 못 합니다. 절대로 그 성공할 수가 없어요. 큰 것은 바라보지만 우리가 큰 것은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가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큰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큰 것만 찾아 헤맨다고 더 큰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은 애터미를 통해서는 저는 없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애터미를 17년 하면서 얻었던 경험이고 결과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 정확하게 제대로 시스템 안에서 정말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더라도요. 저는 애터미는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애터미 자체가 원래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회사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회사가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듯이 우리도 지금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애터미에 어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한테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작은 일이 뭐냐 이거죠. 그 작은 일. 이 작은 일은요. 사람들이 이 작은 일을 하는 것을 조금 귀찮아해요. 작은 일을 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자꾸만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은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만 내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조그만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저는 더 시간이 가면 나중에 더 빨리 성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일에 애터미에 대해서 선택을 했다면은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올 것은 뭐냐면은 집중과 몰입입니다. 선택을 했다면요, 이제 집중과 몰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과 몰입을 하느냐 이거죠. 무슨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집중과 몰입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저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00일 작전만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100일 작전. 옛날에 이상현 박사님이 100일 판매사 작전, 1000일, 1000만 원 작전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하셨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 채널, 그 채널 애텀인가 거기 들어가면은 아마 이상현 박사님 강의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다가 반드시 투자해야 될 부분은요, 반드시 시간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1만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흘러가서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1만 시간의 법칙은요, 그 1만 시간을 어떻게 내가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투자하느냐. 그런데 한 번에 1만 시간이라는 것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거 너무나 좀 부담스러워요.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승현 박사님 말씀하신 100일 판매사 작전, 100일 판매사 작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나서 제대로 100일 동안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일을 정말 꾸준하게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100일 정도를 투자하면은 박사님 말 맞다나 판매사는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판매사라는 것이 어떤 판매사냐면은 한 번 판매사가 되고 그 다음에 헤매는 판매사가 아니고 한 번 판매사가 되면은 그것이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100일 동안 정말 어떻게 내가 집중하고 어떻게 몰입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그것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기본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요, 그분들이 성공을 하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원점으로부터 정확하게 일을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 혼자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나 혼자만 막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해서 될 것 같으면요. 아마, 그것은 어느 성장의 한계점에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해요. 더 이상 성장을 못 합니다. 나 혼자서만 잘났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우리는 결국은 협력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여러분도 뭐 잘 알다시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나 혼자만 막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하위 파트너 양쪽의 내 하위 파트너들이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나 혼자서만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내 방식대로만 한다면은 내 하위 파트너들이 내 방식을 따라오지도 않을 뿐더러 따라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럼 그것은 결국 협력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조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요. 단순하게 내가 하는 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내 파트너가 그대로 복제를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 파트너들이 복제를 해서 나처럼 해야 돼요. 그럼 그 파트너들이 하는 일이 그 밑에 파트너들이 복제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결국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조직은 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시스템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시스템 사업. 우리가 얻는 수입은 시스템 수입이잖아요. 그죠? 시스템 수입. 혹시 물 좀 있어요? 제가 잠깐 알레르기가 올라가고 약 좀 하나 먹고 할게요. 이 알레르기는 해모인 갖고도 안 되더라고. 아, 제가 애터미 제품을 안 먹어봤겠어요? 응? 어? 논이든 해모임이든 하여튼 기능식품 하면요. 저도 아침에 이만큼 먹어요, 그냥. 정말, 그, 이렇게 조그만 종지 있죠, 종지. 거기다가 무슨 밀크시슬러부터 해갖고 오메가3, 비타민 터마신, 이것저것 배불러, 진짜. 그것만 먹어도.
근데 뭐, 어쨌든, 어,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죠? 좀 간지러워서 그래요. 뭐 알레르기 올라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스템 수입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시스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사업을 내가 올바로 시스템 안에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시스템 수입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시스템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성공의 8단계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할 때 성공의 8단계처럼 하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의 순서대로. 순서대로. 자, 여러분들이, 어, 세미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세미나 안 빠지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석세스 아카데미든지 뭐 부업자 세미나든지 원데이 세미나든지 예, 거기 가시면은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성공의 8단계 얘기, 뭐 우리 이도구 총단장이 뭐 강의할 때는 항상 뭐 에이코아의 얘기, 뭐 성공의 3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이 딱지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꿈과 목표 정도는 다 설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사실 또 그것도 안 한 분도 있어요. 예. 그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고 하면서 한번 꿈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목표를 적어보세요 했을 때 꼭 이런까지 적어야 되나?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하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넘어간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그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꿈 설정 다 하셨죠? 그죠? 큰 꿈도 설정하시고, 중간 꿈도 설정하시고, 작은 꿈도 설정하고, 그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해야겠다. 아마 이 정도는 다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해요. 그리고 결단도 하죠. 그래,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단까지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제 그 방안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명단. 근데 명단 작성을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거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요새는 너무나 이 편리한 기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 핸드폰이 문제야, 핸드폰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있으니까 굳이 뭐 이걸 내가 명단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핸드폰 있는 안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그냥 알아서 전화하고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뭐 굳이 명단 작성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일부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요.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저는 명단이라고 봐요. 명단. 어차피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를 해내야 돼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는요, 어차피 사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그물을 짜는 거잖아요. 그 휴먼 네트워크라 하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그물을 짜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그물을 짤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는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뭐 그렇죠. 뭐 현금이, 어떤 자산이고 부동산이 자산이고 하지만은 이제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맥이 저는 중요한 자산인 것 같아요. 인맥. 제가 어떤 분이 옛날에 처음에 알아보러 왔을 때요. 좀 사람이 많으니까 막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강의장에, 세미나 가서 들어봤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부담스러워 해.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사장님, 여기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있다. 응?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뭐냐면은, 사기꾼 집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분명히 무언가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옛날부터. 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 집단은요, 대부분이 돈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뭐 종교 시설은 뭐 좀 뺄 수 있지만은,
사람이 종교적인 것을 빼고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다 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돈하고. 그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봐라. 그냥 사람 많다는 것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보세요 했더니 어쨌든 뭐 그것을 이해했는지 잘 듣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안 하는데 마구 안 하고는 지 마음이죠. 그죠? 나는 뭐 얘기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지 마음의 법칙. 그래서 인맥이라는 것은 인맥이요. 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인맥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하느냐. 아무리 내가 인맥이 많아도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을 내 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80년, 한 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 요때,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좀 잘못되셔가지고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 인구가 한 3천만 명인가, 2,500인가 3천만 명 정도 됐을 때, 저는 항상 뭔 생각을 했냐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긴 생각 같기도 하고, 어, 참, 뭐,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 3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한 10원씩만 주면은, 그죠? 난 3억을 벌 수 있을 텐데, 어? 전막 그런 생각 했거든요. 1원만 줘도, 그때 3천만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1원만 줘도 3천만 원. 근데 그 1원이란 돈이 그 사람 개인한테 보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10원도 별거 아니야. 그럼 10원만 주면 한 3억. 100억만 주면 한 30억인데. 근데 그 생각을 막 했어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웃기지도 않은 생각이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 물론 제가 뭐 공짜로 이렇게 받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이 사람들을 제대로 좀 올바르게 활용하면은 돈은 벌 수 있겠다.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그 어릴 때부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 5,200만 되잖아요. 그죠? 5,200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 150만 주면 얼마예요? 그죠? 52억이야. 100원 별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땅바닥에 100원짜리 떨어졌는데도 안 주세요, 요새는. 응? 별로 뭐 의미가 없다, 이가. 참. 그래서, 이 인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애터미 사업이 정말 여러분 생각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뭔가는 여러분들이 먼저 귀찮지만은 좀 만들어 놓고 작성을 해야 돼요. 혹시 나는 명단을 최소한 100명 이상은 제대로 작성을 다 해놨다 하시는 분. 아니 뭐 두 분밖에 없어요? 어, 세 분이야? 어? 나머지는 저기 명단도 없이 막 사업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저기 쑥스러워서 손을 못 들어요? 어때요?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기초부터 다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이루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이요. 이게 꿈과 목표 설정하고 결단하고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명단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명단일 수 있다고 봐요. 명단만 제대로 작성하면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거고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인맥이 생기는데 여러분 명단이 없이 핸드폰에 안에 있는 이 안에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왜냐면은 계속해서 어떤 핑계와 변명이 생기는 거예요. 핸드폰 갖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안 할 것 같아. 아, 이 사람 바쁠 것 같아. 이 사람 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하면요. 갈 때도 한 군데도 없고요. 전화할 때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단을 제대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폰서하고 제대로 상담을 하시면요. 저는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방문지가 될 것이고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요, 작성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애터미 사업은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노 미팅, 노 석세스라고 들어봤죠? 만남이 없으면은 성공도 없습니다. 그럼 만나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명단 작성은요, 제대로 해 놓으셔야 돼. 제대로 한 사람, 저는 제가 어느 센터를 요새는 지금 제가 좀 잘 못 가지만은 전에는 제가 자주 방문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명단을 갖고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최소한 5명에서 10명 정도는 자세하게 한 명 한 명 한 명 가지고 다 상담을 해드렸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제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은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했을 때 그 효과가 작성을 안 하고 상담을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큰 효과를 본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라는 사업을, 이 시스템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명단 작성 자체가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뭉기적거리고 여기에서 시스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명단 작성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요, 큰 스케줄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끝나고 센터로 가셔가지고 명단 작성만 하세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명단 작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쭉 진행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 제가 말씀드리죠. 야구 경기. 그죠? 타자가 안타를 쳤어요. 안타를 쳤는데 1루를 갔다가 2루 갔다가 3루 갔다가 홈으로 들어와야지. 내가 안타를 쳤다고 해서요. 2루 갔다가 3루 가면 그건 어떻게 돼? 그건 아웃이에요. 1루를 가야지 2루를 가는 겁니다. 명단 작성을 해야지 사업이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2루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여러분의 성공의 자리인 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2루도 가지 않고, 1루도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갔다 오면요. 결국은 성공하고는 계속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그거 굳이 할 필요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귓등으로 듣는 분들, 귀등 있죠, 귀등, 요로.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맴돌아. 여기서 맴돌아가지고 결국은 요 문을 나가는 순간에 이게 어디로 가버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냥.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사실은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상담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일곱 번째가 이제 상담이죠. 상담을 하려면요. 원래는 명단과 계보도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셔야 돼. 어떤 분들을 보면은 상담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래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까 하고 상담을 약속을 잡고 상담을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말로만. 제가 요새 사업이 뭐 이러이러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서로 그런 말이 있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 뜻 모르세요? 그냥 서로가 그냥 뭐 이 관심사가 없이 그냥 서로 하고 싶은 말 하다가 끝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결국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게 다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50명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250명이 없어 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분은 있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있는 것까지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 핸드폰에 그래도 최소한 100명 이상이 정도는 다 있지 않나요? 100명 정도? 나는 핸드폰에 100명도 없다. 난 50명도 없다. 어떤 분은 뭐 10명도 없다는 분도 있어요. 어? 그분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좀 잘못 사신 거야, 세상을. 그죠? 세상을 한 50, 60, 70 사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이 10명, 20명밖에 없다는 것은 어,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명단 작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따라 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저하고 상담을 하고 싶다면요. 또 저의 후원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지만이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상담도 해드리고 후원도 해드리고 어디 가서 미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저는 이렇게 안내하는데 아이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고 후원을 요청하면은 그 뭔 의미가 있겠어요. 저도 그런 분한테는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한테 뭐 협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해야지만이 성공의 길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명단 작성을요, 조금, 원래 그 스폰서들이요, 최소한 팀장급 정도 되시면요, 이 명단 작성 그 용지는 기본적으로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음? 팀장 정도 되시면.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한번 사업을 정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세미나는 꼭 모시고 가잖아요. 그죠? 석세스 모시고 가면은 거기에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꿈과 목표는 대강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마음속으로 나 정말 한번 해봐야겠다. 이 정도까지는 그 세미나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최소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안내했으면은 그분이 거기까지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까지 했으면은 그럼 집에 가서 여러분이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써보세요. 했을 때 어떻게 써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최소한 용지 정도는 두세 장은 두면서 응? 여기다 한번 써보라고 안내는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뭐 이제 그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도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누구한테 있으면 전화해 보세요. 뭐 누구한테 제품 전달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A한테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전달해 보세요. B한테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전달해 보세요. C한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사람을 데려와라? 그럼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는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오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할 확률은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명단을 통해서 상담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애터미에 좀 흡수를 할까? 애터미에 비전을 줄까? 애터미 소비자를 만들까?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상담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더 훨씬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모시고 오기가 여러분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 정말로 어떻게 해서 모시고 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최소한
오토 소비자라도 만들어야 돼. 그죠? 사업은 혹시 안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사업을 시켜야죠. 모시고 왔으면은, 어? 모시고 왔으면 사업을 시키든, 정 그 사람이, 사업은 자기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오토 소비자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스폰서의 역할이에요. 물론, 스폰서가 100%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안내는 해야 되는 거죠, 안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스폰서와 어떤 상담을 통해서 알면서 진행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면서 누군가 탁 데려와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너무나 나중에 결과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단 작성을 하면서 최소한 여기서 누군가의 스폰서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가방에 자기 가방에 최소한 명단 작성 제대로 된 용지는 몇 장은 갖고 다니셔야 돼. 그리고 자기가 했던 명단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작성했던 명단. 그것은 누군가한테 보여주면서, 명단 작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항상 챙기고 다니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그것을 제일 잘하는 분이 저는 이게 홍무영 본부장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명단 작성 같은 것도 너무 잘하고 계보도는 정말 그 제가 정말 이렇게 계보도를 잘 그리는 분은 처음 봤어. 달력에다 그래. 하도 많아갖고 이제 달력을 막 쳐가지고 정말 그건 뭐냐면요. 그만큼 꼼꼼하고 정말 집중적으로 뭔가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설렁설렁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꼼꼼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분이 저는 결국은 시간이 가면서 사업이 더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명단 작성 요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그래도 최소한 40대, 50대, 60대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는 사람을 쓰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 명단 작성을 할 때요. 이 사업을 할 사람, 이 제품을 쓸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명단에다가 뭐를 쓰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친척도 있을 거고, 식구도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동창도 있을 거고, 지인도 있을 거고, 여러분 어디 뭐 모임 나가면 개 모임에 가면은 개 모임 회원도 있을 거고, 많잖아요. 사람들. 그죠? 그 아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쓰는 겁니다. 명단을 작성을 하면요. 아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할 사람을 자꾸만 찾아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할 것 같고 딱 안 할 사람은요. 머릿속에 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근데 할 사람이 없어. 그 명단을 작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사람도 아니고 사업을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쓰는 거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을 쓰는데 우리가 뭐 최소한 뭐 250명 정도를 작성을 하라고 해요. 근데 250명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는 사람을 쭉 정말 생각해 내보면요. 250명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고 아니면 혹시 뭐 이제 부모님 뭐 돌아가셨을 때나 이렇게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은 막 청첩장이나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부고장 보낼 때 요 사람은 올 사람이니까 보내고, 요 사람은 안 올 것 같으니까 안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무작위로 다 보내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안 오고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 사람들이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청첩장 보내듯이 부고장 보내듯이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을 이 명단에 다 쓰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최소한 100명, 200명은 나와요. 100명, 200명. 제가 전에 어떤 분하고
잠깐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친척이라고 그랬네? 아유, 이 사람들은 내 말이라면 정말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안 적고, 얘기도 안 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여러분 말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옛날에 다 끝나버렸어요, 이 사업은요. 응? 그냥 그리고 누가 들을지 누가 안 들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구름에 비 들은지 모르는 거라고. 그죠? 어느 조개에 진주가 들은지 몰라요. 아닌 것 같은데 진주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우리를 찾아내려면은 이거는 편견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쓰는 거예요. 그냥 핸드폰을 보고 쓰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켰어. 그러면 거기 온 분들 다 쓰잖아요. 그죠? 방명록에 다 쓰잖아요. 그 사람 다 써내려가면 돼요. 응? 그래서 아는 사람을 여러분 다 쓰는 겁니다. 자, 절대로 내가 판단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저 사람 저래서 그렇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아는 사람 다 쓰세요. 다 쓰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빼고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런 미팅을 하거나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할 때도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펜하고 어떤 용지는 갖고 다니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써놔야 돼요. 왜냐면 시간 지나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 아는 사람을 다 쓰는데 기본적으로 용지가 다 있어요. 용지. 뭐, 구로센터나 뭐 종로센터나 가면은 다 용지 다 있죠. 식리센터 다 용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에 이름, 여기에 지역, 여기에 뭐, 나이, 직업, 또, 남녀, 여기에 생활 수준이라든가, 여기에 성향, 나와의 관계, 그리고 친밀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비고 이렇게 이 정도만 써도 돼요. 요 정도. 근데 중요한 것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생활 수준, 성향, 나와의 친밀도. 얼마큼 친하느냐. 내가 얘기했을 때 얼마큼 나를 믿어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은요. 있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쓰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경험이 없잖아요, 별로. 그죠? 다른 일반적인 사회에서 밖에 나갔을 때 대화한 경험은 많아도 이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거나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거나 뭔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은 여러분의 스폰서보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경험을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쓰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상담을 아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담을요 아무하고는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상담을 하는 것은요 내가 후원을 할 생각이 있으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후원할 생각이 없으면요 상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잠깐 방법이나 방향 좀 알려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스폰서하고 제대로 된 상담을 하시는 것은 그 스폰서로 하여금 후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후원을 받아야 되거든. 그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이 올바로 제대로 해서 성장을 하는 스폰서한테 상담을 해서 후원을 받는 것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내가 못 보는 것을 스폰서는 볼 수 있거든. 그죠? 내가 혹시 간과하고 지나친 것을
스폰서는 그것을 찝어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하고 특히 내가 제대로 사업을 했을 때 나를 후원해 줄 스폰서하고 상담을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바짓가랑이를 붙잡든 어떻게든지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스폰서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약속을 잡으면 돼요. 오늘 시간이 없다 그러면 혹시 내일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번 주 뭐 말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열흘 후는 어떻습니까? 그냥 끊임없이 끈질기게 스폰서와 어떤 그런 상담 약속을 잡아서 이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가나다 순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가나다 순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지워요? 요것만? 아, 요거로 밑에 지우개 있어요? 아, 요거. 어? 아, 아, 다시. 자, 이름. 아, 뭐 참. 이름, 지역, 직업, 뭐 나이, 성별. 아까 또 뭐라 그랬죠? 아, 뭐 성향, 그리고 나와 관계, 생활 수준, 친밀도, 비고. 아, 이 정도만 써야 돼. 예. 자, 이거 쓸 때, 가나다순으로 쓰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누구를 먼저 쓰느냐. 우선순위로 쓸 사람이 있죠. 우선순위는, 일단은 첫째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써야 돼.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 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뭐, 수일이다. 그러면 그 근처. 응? 강북구를 중심으로 먼저 써야 돼. 우리 집이 일산이다. 그러면 주변 분들을 먼저 쓰는 겁니다. 이런 그 명단을, 항상 이거 들으면요. 사람들이, 이 사업 설명 처음 듣고, 그래. 야, 나 미국에 누가 있는데, 뭐, 영국에 누가 있는데, 중국에 누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갈 거예요, 거기를? 누가 우식을 했어? 어? 음.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응? 미국에 뭐 LA 누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생각날 수 있어요. 이게 글로벌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천천히 알리셔도 돼요. 이제 나중에 쓴 다음에 알리는 건 빨리빨리 알리지만은 지금 당장 이렇게, 명단을 쓰시는 것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 먼저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업은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가면요, 이게 나중에는요, 이제 형제보다도 더 가까워요. 그죠? 파트너하고 이 스폰서 관계가 형제보다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 만나요, 매일. 거의 매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먼저 써가지고 나중에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먼저 써야 되냐면은 좀 나보다 나은 사람 먼저 써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제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요.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고 내 말이라면 잘 들을 사람을 먼저 써. 내 말이라면 잘 들을 사람. 요 사람은요, 뭐 내가 얘기하면 다 들을 거야, 다 들을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더 말을 더 안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해줬어요. 정말 밥도 잘 사주고 그 사람 어려울 때 막 도와줬어. 그 사람이 사실 이런 사업을 전달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확률은요. 내가 잘해준 사람보다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내 말을 들을 확률이 더 높아요. 음.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어? 정말 생각 같으면은 야, 이 사람은 나와의 그런 옛날에 관계가 있어갖고 내 말이라면 무조건 듣고 따라올 거야 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안 따라와요. 그런데 평소에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 이야기를 내가 정확하게만 얘기하면 내 이야기를 더 잘 듣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또 왜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이렇게 먼저 쓰라고 하냐면은 결국은 우리 사업은 조직이 커져야 되잖아요. 멤버십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요만한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내 말이나 하면 다 들을 것 같은 나보다 좀 작은 사람을 막 이렇게 데려와 이렇게. 그럼 요 사람 요만한 사람 데려와. 요렇게 데려와. 그럼 나중에 이제 없어요. 응? 그 조직이 커지려면요. 내가 요만하면은 이만한 사람을 어쨌든 컨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 사람도 이만한 사람을 컨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지 이게 이제 조직이 커지는데 이게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해서라도 이렇게라도 뭔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야. 야, 이거 봐라, 요놈 봐라, 이거 내가 옛날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말이야. 나한테 네가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그냥 자기한테 화를 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먼저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 아유, 저 사람은 바빠서 너무너무 바빠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일을 요새는요, 투잡, 쓰리잡은 기본입니다. 그죠? N잡 넣어, N잡. 그냥 직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직업을 두 개, 세 개, 막 네 개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일이 좋아서 두 개, 세 개, 네 개 갖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 개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두 개를 갖는 거예요. 두 개 갖는 사람이 생활이 안 되니까 세 개를 갖는 겁니다. 그죠? 생활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만 일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바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몸에 부지런함이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투잡, 쓰리잡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결국은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활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이 정보를 주면요. 그 사람은 정말 여기다가 집중하고 몰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열심히 바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이왕이면 이제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이 명단은요,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지, 이거를 스폰서가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요, 이것조차도 이 명단, 이 용지를 가지고 스폰서한테 몇 살 한번 물어보셔도 돼요. 내 핸드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그건 스폰서가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막 홍길동이다. 그럼 지역은 뭐 구로동이다. 어? 좀 지역이 뭐 저기 한국이다, 미국이다, 뭐 서울이다, 경기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것도 좀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직업도 좀 구체적으로 뭐 자영업이다 이런 거 말고 어떤 자영업이냐. 예를 들어서 커튼집을 한다. 뭐 아니면은 한식점을 한다. 뭐 중국집을 한다. 뭘 한다. 뭐 회사원이면은 어떤 회사에 다닌다.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고 뭐 나이야 뭔지 뭐 40대면 40대, 50대면 50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성별은 뭐 남녀, 뭐 성향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성향은
네 가지로 나오죠. 네 가지. 하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긍정적인데, 아, 소극적인 사람이 있죠. 그죠? 또, 적극적인데, 또,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잘 적으셔야 돼. 이왕이면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잘하죠. 그런데 부정적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어,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안 돼요. 이게 좀 부정적인 사람이요. 이건 내가 알아보니까 이건 진짜 아니네. 이렇게 긍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은요, 슈퍼 긍정이 돼요. 슈퍼 긍정. 야, 이거 내가 완전히 잘못 알았네. 이거는 진짜 그게 아니네. 이런 사람은요, 웬만한 긍정적인 사람보다 더 슈퍼 긍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쓰시고, 관계는 뭐, 친구다, 친척이다, 동창이다, 지인이다, 요것도 정확하게 쓰시고, 요 생활 수준을 이제 상중하로, 이렇게, 요새 중산층이면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벌면 중산층일까요? 월 한 500? 1000만 원? 그러면 전부 다 하루층이에요. 대부분들이. 어? 어, 한 5, 600 정도 벌면요. 한 중산층 정도는 돼요. 지금 5, 600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 600이면요. 연봉이 한 7천이 넘습니다. 그죠? 근데 연봉이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없습니다. 별로. 응?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요걸 쓸 때 여기 위에다가 뭐 상은 얼마고 중은 얼마고 하는 얼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볼 때 한 5, 600, 6, 700 정도면요.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사람들. 지금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왕이면은 우리는 중산층 이상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중산층 이상을 공략해야 돼. 요즘 이제 굉장히 경기도 어렵고 사람들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도요, 이 매출 올리기도 사실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매출 올리는 게 만만치 않지만은 그것이 단점이지만은 또 장점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업은 무자본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면 갈수록 더 경기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자본으로 이 사업을 할 수 해가지고 괜찮은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은 나올 확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요 친밀도는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왜 작성해야 되냐면은 이걸 가지고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나 했잖아요. 상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이 친밀도는 나와의 친밀도죠. 본인하고의 친밀도. 정말 이 사람은 내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죠? 그 친밀도를 퍼센트로 쓰세요, 퍼센트로. 이 사람은 내가 얘기했을 때 70% 정도는 당연히 믿고 날 따라올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은 100% 믿어, 100%. 이걸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본인이 판단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적어라는 얘기예요. 뽕치지 말고, 전부 다 뭐, 백백백백백 하지 말고, 뭐, 한 50% 정도는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내 말을 들을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는 겁니다. 이 비고라니는요, 좀 특이사항을 쓰세요. 특이사항. 스폰서하고 상담할 때, 스폰서가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일이 솔직한 얘기로 아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만날 수도 있고, 좀 옛날에 다른 데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이제 이거 명단을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특이사항을 쓰라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부풀려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부풀려서. 응?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요. 옛날에요, 아메이라는, 그 아메이를 많이 했었나 봐요, 사람들이. 아메이라는 회사를 뭐 3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뭐 안 돼가지고 어떤 상황 때문에 뭐 그만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면은 잘할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 그럼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러면 이 사람을 언제 한번 뭐 미팅을 한번 잡든지 세미나를 한번 초대하면은 그때 미팅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상담을 해서 나중에 이 사람하고 실제로 만나서 미팅을 하면요, 물어보면은 자기는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제품만 썼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업 안 했고요, 제품만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먼저 그 사람에 대한 프로필을 봤거든요, 저는. 그럼 이 사람이 뭘 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알고 있고, 이 애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프로필을 받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가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안 내야겠다. 저렇게 안 내야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저는 옛날에 하이리빙이라고 그랬어요. 하이리빙. 하이리빙 저는 한 5년 했습니다. 5년 했나? 4년 했나? 우리 이윤수 본부장 제가 몇 년 했어요? 한 5년 했어요? 우리 이윤수 본부장님 제 스폰서였거든. 근데 저보다 더 오래 했어. 저는 먼저 빠져나왔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하이리빙 5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죠? 갑자기? 어, 했는데, 어?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업답게 했죠. 사업답게.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데까지밖에 못 가요.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협력을 해도 안 돼. 협력을 할 수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어쨌든 저는 이걸 했는데, 이거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막 펼치는, 이렇게 해서 7라인을 독립을 시키는 브레이커웨이 방식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자, 만약에 이런 일을 했어. 어떤 사람이. 아메도 똑같죠? 최소한 세 줄은 해야 돼요. 세 줄을 해서, 세 줄은 뭐죠? 아메리가? 하여튼 다 까먹었는데, 음. 뭐, 세 줄을 해서, 6줄, 뭐, 해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 9줄 해서 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12줄 해서 뭐,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확하게 사업을 했다면요, 이거는 애텀이라는 이 보상 플랜만 정확하게 풀어주면요, 요 사람들은 완전히 뚜껑이 날아가서 100% 올인할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잖아요. 여기. 식은죽 먹기. 여기 우리 유경희 총장님도 하이리빙 출신이에요. 10년 했대요, 10년. 그때도 제가 만났을 때 하이리빙 하고 있었어요. 뭐 수입은 된다고 했지만은 제가 뭐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뭐 얼마큼 수입은 됐겠죠. 마스터 정도 유지했으니까. 한 300, 400? 그런데 이 브레이커의 방식을 했던 사람이 이 애터미처럼 정말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고 월간 유지비도 없고 뭐 다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없는 마이너리 마케팅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전만 보면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요, 이런 걸 했다라고 했던 사람은 제가 나가서 어떤 쪽으로 미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가죠. 당신이 했던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 꿈과 목표를 갖고 제대로 했는데 안 된 이유가 우리 거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고요. 비교를 해주면요, 사업을 정확하게 했던 사람은요, 한 방에 넘어와요. 한 방에 넘어왔잖아요. 응? 무지하게 빠르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주려고 다 머릿속에 이제 가지고 갔는데, 아이고, 저는 저기 소비만 했는데요. 이러면 이제 김이 확 빠져버리는 거야. 이제 열받죠, 그러면은, 어? 왜냐면은 기대를 갖고 나가거든요, 저도 기대를. 아무리 뭐, 만나봐야 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얼만큼은 기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요 명단 작성자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제 별로 믿음이 안 가. 그러니까 별로 준비도 안 하고 하는 거죠. 만나나 보다 뭐 누구 만나면 어떻게 뭐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요. 이 명단 작성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후원을 받으면 뭐가 잘 돼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후원 받으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이런 브레이커 방식을 했던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두 줄로 아는 마이너리 마케팅을 했던 저는 어떤 마케팅을 한 제대로 한 사람을 애터미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고 데려오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애터미 사업시킬 확률은 저는 제가 설명해서 100% 저는 이 애터미로 합류시킬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거든요. 또 제 것도 보여주면서 그죠?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나는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서 저도 정말 이거 사업하기 전에 10년 동안 7번의 다단계 뭐 별놈의 다단계를 다 해봤어요. 응?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러는데 우리 이훈수 본부장도 나 따라서 한 서너 군데 하지 않았나요? 그죠? 서너 군데. 예? 예? 아이 그 사업도 했잖아 나랑 같이. 어쨌든 예. 이거 제가 왜 이거 만날 때마다 저기 이훈수 본부장 얘기했냐면요. 내가 처음에 다단계를 만난 제 스폰서거든. 응? 처음 다단계 했는데 물론 이제 그 저한테 전달한 사람은요. 우리 이윤수 본부장이 아니고 이윤수 본부장의 시동생, 시동생이 내 친구거든 이제.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했고 어떻게 했어.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도 알고 정말 애토미 네트워크에 대한 비전은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거기서 못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서로 한 10년 동안 시간 낭비만 했어요. 되지도 않는 거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진짜 제대로 된 애터미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때 또 안 믿어. 결국 어쨌든 나오긴 나왔죠. 6년 만에.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 명단 작성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서 이걸 가지고 제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분은요, 저는 제가 상담을 다 해드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상담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상담을 한다는 것은 후원을 제가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도 조금 도움은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해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해보세요. 했을 때 모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결국 결론은 시간이 가면서 이 명단으로 인해서 뭔가 여기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사업자를 찾아내든지 소비자를 찾아내든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초보자들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조차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은 스폰서와 상담이 없는 부분에서 할 때는 더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확률을 올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작은 것, 이 명단 작성은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스폰서한테 정말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우리 스폰서 바쁜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사업은 늦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혼자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스폰서가 다 해주지도 않아요. 하지만은 혼자보다는 둘이 난 거예요. 그죠? 둘보다는 셋이 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바로 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해서 어떤 좋은 이런 일이 있다면은요, 이것은 다 올라와요. 온라인 스폰서한테. 아이고, 제가 이렇게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아, 요분은 정말, 제대로만 안 한다면은 괜찮은 사업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장을 통해서 올라오든 본부장을 통해서 올라오든 저한테 다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여러분 스폰서하고 했을 때는 둘이 되지만은 제가 끼면 셋이 되는 거고 중간에 또 누가 끼면 넷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어쨌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명단 작성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작성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청하세요, 스폰서한테. 응? 나 정말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아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받다 보면요. 다 상담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5명, 10명, 20명만 상담하더라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아,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선 조치 후 상담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선 상담 후 조치를 하는 거예요. 선 조치 후 상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응? 놓치지 않으려면요, 내 그물이 촘촘해져야 돼. 내 그물이 촘촘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아무리 많이 데리면 뭐예요? 시간이 가면 다 빠져나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안 돼서 떠났죠. 돈이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돈이 왜 안 되느냐? 뭔가 일을 잘못 진행했기 때문에 돈이 안 된 겁니다. 아까 처음에 그 로얄 마스터 누가 강의했잖아요. 그죠? 제가 열심히 앱솔루트 화장품 어느 순간에 다가와서 그것도 써보고 뭐 해몬도 먹어보고 뭐 하다 보니까 7만 원 수당이 들어왔더라. 시간이 가니까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들어오고 보름에 한 번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열심히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다. 시간이 가면서 세미나 참석하다 보니까 야, 이거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명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 여기 있는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수입이 되게 도와주는 것은 이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여러분 하위에 있는 내 하위에 있는 누군가의 밑에다가 계속해서 내려줘야 돼요. 이 내려주는 이 명단을 어디서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은 내가 그냥 달랑, 어? 내가 달랑 A하고 B만 해놨어. 야, 나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이거는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이렇게 가는 방식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둘 했으니까 너도 둘 해. 너도 둘 해. 너도 둘 해. 너도 둘 해. 이런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파트너가 나왔을 때, 처음에 파트너 나왔을 때, 야, 정말 너무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이 사람만 같이 열심히 하면은 나 성공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으려면은 변하지 않을 행동을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행동은 뭐예요? 이 사람한테 힘을 주는 거지, 힘. 이 사람한테 힘을 줘서 내 명단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내가 제대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서 관리해서 소비자를 만들든 사업자를 만들든 해서 이 사람 밑에다가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는 행동이에요. 요것을 누가 따라 한다고 했어요?
내 파트너가 따라 한다고 했잖아요. 내 파트너가. 그죠? 요것만 복제되면요. 이 일은 진짜 쉬워요. 진짜.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오늘은 볼일 다 보고 센터를 가든지 집에 가든지 이 명단은 반드시 내가 작성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그래 또, 이거 기지개 편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손 드는가? 손 드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제대로 명단 작성을 해서요. 가지고 오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상담을 해 드릴 거예요. 응? 아는 데까지 상담을 해 드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후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스폰서를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응? 스폰서가 쫓아다니면서, 응? 명단 작성했어요. 상담합시다. 이런 모습보다는 파트너가 제가 이렇게 명단 작성을 다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뭐, 바쁘시니까 5분만 한번 상담을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바쁘다고 도망갈 스폰서가 어디 있습니까? 해드리죠. 그죠? 해주다 보면은, 요 사람은 어떻게 하시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지에다 쓰시고 알려주세요. 그것이 2번, 3번 정도의 상담이 되다 보면요. 이제 어떤 방향이 나와요. 만나게 해주세요. 안내해 보세요. 만나러 갑시다. 만나러 갔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비워놓으라 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상담입니다.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스폰서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힘이 나서 막 스폰서도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죠? 응? 스폰서도 힘이 나야지. 정말 더 열정적으로 가서 설명하든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힘을 스폰서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가 힘을 주느냐?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그냥 막 부려먹는 그냥 무조건 부려먹는 그런 식으로만 해서는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스폰서도 정말 저 사람 내가 제대로 도와주면은 야 이거 정말 이 사람은 성장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은 누가 들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 조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은 이 명단 작성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 가져오세요. 그래서 제가 불시에 물어볼 거예요. 혹시 어떤 사장님 혹시 명단 작성 해오셨죠? 그럼 이제 안 해왔는데 말로만 네 하면은 한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보여달라고. 제가 할 겁니다. 예?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또 아무도 안 나오시면 안 되고. 예. 제가 다 상담을 해드린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확인을 좀 하겠다, 그죠? 확인.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뭐, 상담 진짜 요청하고 하면은, 뭐, 해드리죠. 그건 뭐, 못할, 뭐,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작은 일 하나하나를 소중히 했을 때 결국은 여러분들은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텀이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이 도구를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일부 어떤 사람들이 뭐 어디 가면 수당을 많이 주더라, 어디 가면 뭐 어떻더라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누구야?
그 이게 전박이 하나 있어. 전박이 누구죠? 그 뭐 전박이 하나 있었는데 뭐 지쿰인가? 지쿰인가 뭔가 뭐 초기 사업이라고 저 까불고 여기서 사업했던 본부장인 건 있죠? 어? 어떻게 해서 결국은 다 망했어요. 그만뒀어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되려면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없으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폰지 사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폰지 사업. 폰지 사업 알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내가 100만 원 투자하면은 25만 원 줄게. 결국은 누구 돈을 주냐면은 내가 투자한 돈의 일부를 돌려주면서 내가 벌어들인 수입은 어떤 것으로 벌어들이냐면은 내 밑에서 투자하는 사람의 돈을 갖고 나눠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것이 끝까지 갈 확률이 있냐? 없어요. 멍청한 인간들이나 거기 가는 거지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애터미 사업이 될 수밖에 이유 없는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좋고 싼 제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좋고 싼 제품. 그죠? 생활 필수품, 좋고 싼 제품. 그것이 없으면은 애터미도 안 돼요. 보상 플랜이 아무리 좋아도, 보상 플랜이 아무리 좋아도 제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욕심에 의해서 망각하면서 결국은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죠. 돈으로. 요 사람 한 명 데려가서 카드 하나 긁으면 얼마짜리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돈 벌 필요도 없고 돈도 못 벌어요. 결국은 하다가 다 그만두고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저는 뭐 붙잡지는 않아요. 뭐 지가 선택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미나를 안 간 사람들. 세미나를 가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겉멋만 들어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죠. 단순하게 그림만 그려가지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 안에는요, 어떤 내가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도리를 어긋나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그 자체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전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강의는 제가 이것을 마치고 정말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 100%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의 스폰서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경험들, 제가 진행했던 사업의 방법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낫더라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제 이야기를 믿고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맞점들 하시고 예, 또 저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